자, 오늘은 3장의 내용, 그 인수분해 내용 하기 전에 우리 2장에 여러분들 집합의 마지막 부분이 이 구간이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는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적분학이나 뭐 선형대수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자주 보이게 될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구간은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인터벌. 그래서 구간 자체의 표현법은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표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를 갖는 오른쪽.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자 집합에 대한 표현법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표현의 약속으로서 왼쪽의 식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정의는 여러분들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자 x들을 모아놨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그거를 요런 기호를 쓰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닫힌 구간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과거에는 폐구간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 폐구간 이런 용어들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닫힌 구간하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열린 구간, 개구간이라고 불리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이 x들의 양 끝점이 포함됐느냐 여기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빠져 있죠. 등호가 빠져 있는 경우니까 결국은 x 양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닫힌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양 끝점이 빠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열린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그 밑에 그림도 좀 있을 텐데요. 수직선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x 수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a가 더 작은 숫자라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양 끝점이 포함됐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까맣게 좀 칠해주는 형태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개구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양 끝점 A, B가 있을 때 끝점을 빠졌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까맣게 칠하지 않고요. 그냥 동그라미 형태를 취해서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문제 속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개 구간은 이제 좀 빠르게 갈게요. 반개 구간부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군데는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빠져 있는. 그래서 지금 왼쪽은 이렇게 꺾어놨죠. 의미가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가로식으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고 빠져 있는 거는 이렇게 열린 구간의 형태는 이런 형태의 가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의 의미는 A는 포함되어 있고 B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값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밑에 거는 오른쪽이 포함되어 있고 왼쪽이 빠져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는데 무한은 이제 무한대. 여러분들 무한대라는 기호는 우리가 이제 이건 수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고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이걸 플러스 쪽으로 커지는 상태를 플러스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 쪽으로 점점 작아지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상수 A에서 무한대까지를 표현했다. 그러면 양 끝점 요거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A보다 큰 값들은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B. 그럼 B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B보다 작은 값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 폐구간은 이제 끝점 하나가 이렇게 포함되는 형태죠.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값들을 모아놨다.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값들을 모두 모아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장부터는 이제 함수 내용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의역이라는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주로 암암리에 우리가 뭐 임의 함수들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정의역이 다 실수 전체 집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는 모든 x들, 모든 실수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의미로서 구간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런 표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넘버 r자를 따와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 사이의 값들을 다 모아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가 왼쪽으로 표현되는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집합으로 표현되는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시고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집합 내용은 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장은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과 뭐 인수분해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뭐 자체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화여대나 뭐 아니면 한국 외국어대 요런 정도에서 이제 등장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자체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푸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가지고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서 좀 진행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곱셈 공식부터 볼게요. 자,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가로에 묶여 있을 때 앞에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 실수의 성질 중에서 분배 법칙에서도 충분히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분배 법칙 형태로 이렇게 곱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쌍이 늘어났을 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제 푸실 때 적용을 해보셨죠? 이런 식으로 곱셈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AC, AD, BC, BD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합차 공식에서 이제 우리 인수분해 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일단 얘도 2번식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실수 성질 중에서 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은 같은 값인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상쇄가 돼서 결국 남는 거는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 간단하게는 합차 공식이다 이렇게도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실 때는 능숙하게 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골 형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유도를 좀 해볼게요. 일단 모양을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과정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공식들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써보시면서 외워주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제곱에 우리 거듭제곱에서 제곱이라는 의미는 같은 수를 두 번 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요 가로에 있는 값을 두 번을 곱했다. 그랬을 때 아까 2번 성질에 의하면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면 A제곱, AB, 그 다음 BA,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BA, B제곱. 그 다음에 역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서 A제곱 더하기 2배. 2배 AB의 B제곱다. 그래서 요거 앞으로 적용하실 때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한 거 곱한 거 이렇게 해서 2배 AB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요. 뭐 이거 유도하던 것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항상 플러스 공식이 있고 마이너스 공식이 있으면 이 마이너스 공식은 여기 플러스 공식의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합차 공식이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AB, 그 다음에 뒤에 거 전체 제곱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살아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두 번 곱하면 플러스 b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역시 부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삼승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편입 공부하실 때 보통 삼승까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좀 보시고 4승 이상부터도 나올 때는 있습니다. 나올 때는 있는데 우리가 4승 이상부터는 이게 공식화해서 외우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로 가셔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때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자, 외워주시는 건 3승 정도까지는 좀 외워주신다. 그래서 3승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분해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A 3승 거듭 제곱 공식에 의하면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 제곱 공식 4번에서 적용한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A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분배 형태로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 3승 개수가 많으니까 요걸로 할까요? 이렇게 곱하고 안쪽에서 또 이렇게 곱해서 그래서 A부터 한번 해볼게요. A 3승 2A 제곱 B A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B 쪽도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A 제곱 B 2A B의 제곱의 B 3승.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게 이제 이게 되는데 자 A 3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3승 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수하고 문자의 곱이 똑같은 애들을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동류항.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2개 하나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2개 하나 더하면 3A 제곱 B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AB의 제곱이라는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서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A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문제 적용하실 때는 자 앞으로 A 더하기 B의 전체 3승은 앞에 거 3승 3A 제곱 B 1승 AB의 제곱 그 다음에 자 B의 3승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빼기 공식도 아까 똑같이 뭐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여러분들 빼기 공식은 항상 B에다가 마이너스 B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B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부호가 여기 홀수승이니까 부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B를 2번 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가 안 바뀌고 마이너스를 3번 곱하게 되니까 부호가 바뀌는 자 이런 형태를 또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삼승 공식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문자가 3개짜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번 곱했다. 자, 그러면은 곱하시는 순서.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B 쪽도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고 그 다음에 C 쪽 이렇게 해서 9개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A부터 한번 출발하면 A제곱 AB AC 자, 그 다음에 B 쪽 들어가면 BA B제곱 BC 그 다음에 C 쪽 들어가면은 자, CA CB C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 앞에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는 AB, BA 같은 동류항이니까 2배 그 다음에 BC도 2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AC도 2개 나와 있어서 2개씩 그래서 2를 좀 묶어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걸 2를 분배 법칙에서 뭐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요게 바로 3개짜리의 곱셈 공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요. 간혹 나와요. 간혹. 그래서 물론 이제 요 기출 문제 지금 보시면은 뭐
이화여대 문제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선형대수 파트 가면은 또 물론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 선형대수의 주제와 관련돼서 식을 세워보면 요 그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또 풀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것도 일단 한번 그냥 쭉 이렇게 전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개 쭉 하시고 요것도 전개 쭉 하시고 요것도 전개 쭉 해서 정리하면 자,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화여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세수의 합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또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3승의 합이 또 주어졌어요. 자, 구조 이해하시겠죠? 자, 1승 형태의 합, 제곱 형태의 합, 3승 형태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아까 그 공식을 적용하는 거고, 그럼 아까 그 공식을 다시 써보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 다음에 x 제곱 이게 3승짜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x, yz. 자, 요거를 써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애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 값이 여기죠. 자, 여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요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한데 요건 이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자, 요 값하고도 같은 값이니까 우리가 결국 여러분들 서로 곱했을 때의 합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면 그 앞에 바로 6번에서 다뤘던 요식이 적용이 또 되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1승의 합과 제곱의 합을 알고 있을 때 요 곱에 대한 형태의 값을 또 알아낼 수 있는 공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x 더하기 자, 여기다가 넣었으면 아까 값이 여기 1이라 그랬죠?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2의 제곱,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니까 결국 2배의 얘는 자, 정리를 하면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면 2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마이너스는 플러스 값이 되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1이니까 뭐 곱해도 1이 될 거고 1 플러스 2분의 1 그럼 2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 빼기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정리해 보시면 3xyz는 요거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따라서 x 곱하기 y 곱하기 z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그냥 유기적으로 필요하면 이런 식들을 갖다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요거는 여러분들 이 공식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쪽으로 가셔야지 조금 의미가 좀 커지는데 이것도 그냥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x제곱 bx, ax, ab. 그래서 이게 x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그래서 뭐 x제곱 더하기 우리 1차 x 1차항의 개수가 a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항이 a 곱하기 b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AB에다 또 마이너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곱하면 똑같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자, 3차식도 여러분들 이것도 뭐 우리가 뭐 꼭 외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알고 계시면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할 때가 가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도장을 좀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이 낯서신 분들은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분배 법칙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얘도 x 3승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 1승의 개수는 두 개의 곱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별표 쳐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아마 방정식 파트에 가시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파트에서 주로 사용될 공식인데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곱셈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죠? 자, 이런 애들을 갖다 변형을 좀 시켰다, 뭘로.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으면 요게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삼승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공식이 아까 곱셈 공식이 있었을 때 자, 여기서도 역시 삼승삼승으로 묶어본 거예요. 삼승삼승. 그럼 이쪽이 일로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 넘길 때 요거를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넘긴 게 아니라 요걸 좀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3배 AB 해서 요렇게 3A 제곱 B, 3AB의 제곱 요 형태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정리한 게 바로 3차식의 변형 공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차 요 밑에 것도 여러분들 방금 쓰셨던 3개짜리 이렇게 있을 때 요걸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넘어가 가지고 요런 표현을 좀 가지고 있다. 자, 요런 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일단 나중에 방정식 편에서 저희가 조금 한번 다시 돌아와서 요 내용을 또 복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내용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수분해 갑니다. 자,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는요. 아까 그 왼쪽에 보시면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 인수분해에 거꾸로 가는 과정이어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아까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는 요거 요렇게 분배해서 펼친다라는 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곱셈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인수분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 곱의 형태로 이렇게 묶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두 개의 식이 더해져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m이 공통이에요. 그럼 이렇게 m으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아까 합차 공식 있었죠? 합차 공식 거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러분들 이게 공식이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낯선 분들은 반드시 꼭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서 곱셈 공식처럼 정리도 해보시고 이렇게 써가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써가시면서 계속 외우시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나올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곱셈 공식이었고 거꾸로 그러면 앞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차 공식 이렇게 두 개 더하고 두 개 빼는 걸로 이렇게 분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삼승 쪽도 한번 보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 유리화 지금 2라고 돼 있죠. 자, 유리화 1은 어디서 보셨나요? 유리화 1.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밑에 무리식 편에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뭐 유리와 분모가 무리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밑에가 뭐 b분의 a 루트 b 뭐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것도 답 찾으실 때 여러분들 주로 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루트 5분의 1이라는 게 답이 나왔는데 보기에 이게 없었어. 그러면은 보기 중에서 얘와 똑같은 표현 중에 보통 많이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보통 이렇게 이런 유리화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5분의 루트 5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되는 과정이 첫 번째 형태고, 자, 두 번째는 이 루트 형태가 지금 두 가지가 더해져 있는, 이게 빼져 있는 형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미분법에서도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거 유리화한다는 게 뭐냐면 저 루트 빼기 루트, 보통 루트 빼기 루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다. 이렇게 좀 여기도 밑에 보시면 루트 빼기 루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를 유리화한다는 거는 분자 분모의 아까 여러분들 합차 공식에서 자, 요 공식에서 여러분들 a, b에다가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루트 a, 루트 b, 루트 a, 루트 b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앞에 거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 빼기 b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성질을 좀 활용해서 풀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분자 분모에 요게 똑같은 식이죠. 자, 요 식에다가 분자 분모에 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값을 이렇게 분자 분모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분자 쪽에서 합차 공식 요게 적용이 돼서 결국 이제 요 분자 쪽에 요 식이 a 빼기 b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식도 분모의 이제 루트 빼기 루트 형태의 요 형태에서 분자 분모를 동일하게 똑같이 또 루트 a, 루트 b를 똑같이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구조는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여기 여러분 문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이 문제는 예전에 성신여대에서 이제 편입수학을 실시했을 때 나왔던 문제고요. 지금 이제 성신여대는 수학 전형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과거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요거 연습하기엔 딱 좋은 문제 같아서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집합 지난 시간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집합이냐면 조건제시법으로 나왔죠? 자, 요런 형태들을 모아놨대요. A 집합에는 요런 애들이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A와 B는 루트 2는 여러분들 뭐 알죠? A와 B는 유리수. 그러니까 A, B에는 어떠한 유리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쨌든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게 A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지금 방금 그 유리화 2를 연습할 문제가 지금 1번하고 3번이에요. 예, 여기에 걸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 2번, 4번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우리 1장에서 우리 무리수 편 보시면은 그 거듭 제곱근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앞으로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기로 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루트 9는 여러분들 3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빠져서 그래서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는 지금 이 A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네요. 미안합니다. 아닌 거니까. 자, 봐봐. A 더하기 B 루트 2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A와 B는 임의의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걸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이라는 애들은 요 B에다가 0 주면 요 유리수인 애들은 다 들어가 있다니 A 집합에는 유리수인 애들은 다 A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이나 마이너스 3은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x제곱에서 10이 되는 x는 또 똑같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자, 루트 12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12 우리 뭐 4, 3, 10이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금방 나오시는 거 4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요거는 저 A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루트 모양을 가지려면은 루트 2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A 집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루트 3 구조를 갖고 있는 수는 절대적으로 저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지금 자, 저희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답은 4번이 나왔지만 자, 얘네들이 왜 포함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분석할 때 자, 1번이 바로 아까 유리화 첫 번째. 자, 실전에서도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문제에서 뭐 보기를 찾는다든지 하실 때도 저 쓰실 거고. 어쨌든 분모의 루트가 있는 거니까 딱 봤을 때 저 모양이 될까 안 될까를 바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자 분모의 반대부 이런 식으로 써보면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그러면 여러분들 3의 제곱 9에서 루트 2의 제곱 2니까 밑에는 7 분자는 여러분들 뭐 6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7분의 1 따로 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7분의 6 7분의 2 루트 2 해가지고 요게 지금 저 A집합 입장에서 요게 A값 유리수 A값 그 다음 B값은 마이너스 7분의 2라는 이런 B값을 의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저 A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3.14. 여러분 3.14는 유리수예요. 파이 뭐 이렇게 아니죠. 원래 3.14, 159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게 파이 값이고 여기서는 스탑이 된 거니까 얘는 100분의 314하고 똑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리수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하셨던 작업이랑 똑같이 자, 이렇게 적용해서 밑에 보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요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우리가 앞에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에서 문자화 시키는 게 아니고 공식은 말 그대로 그냥 표면적인 형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이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거고. 어쨌든 합차 공식 쓰면 앞에 거 제곱 9에서 요 2루트 2를 제곱하면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 나와요. 분모가 1. 그래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의 값은 결국 3.14 유리수예요. 이렇게 한 거니까 결국 A 값은 요거에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A입니다. 3 곱하기 3.14가 A니까 A가 유리수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3.14 이것도 유리수가 되는 그래서 A집합의 원소로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5번이 여러분들 5번은 좀 표시를 좀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중근호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중근호. 그래서 5번은 이중근호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왜 그 정리하는 란에다가 넣질 않았냐면 이중근호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문제 그 미적분학 문제들 쭉 푸실 때 써본 적은 없고 아마 여기 문제나 요 다음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것도 성신여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한번 하고는 갈게요. 여러분들이 뭐 쓰실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쓸 일도 있는 거죠. 어차피 문제를 여기에 맞춰서 내신다 그러면은 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중근호는 여러분들 근호가 2번 들어간다라 그래서 이중근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요거는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우리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이 공식. 그럼 여기다가 A, B에다가 루트 A, 루트 B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A에다가 루트 A를 넣고 B에다가 루트 B를 넣는 거면 A, 루트 A의 제곱이면 A죠. 루트 B의 제곱이 되니까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A, 루트 B니까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곱을 뗄 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쪽만 플러스 루트 쪽만 가져와서 보시는 게 바로 이 이중근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중근호인데 이중근호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바꿔줬을 때 쓰시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눈도 한번 잘 보시면 구조가 전체 루트 안에 또 소루트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요 안쪽 루트 앞이 반드시 2라는 모양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 자, 그랬을 때 앞에식 이런 구조에서 앞에
앞에는 두 수의 합, 그 다음에 루트 안에는 두 수의 곱, 요렇게 되는 두 수를 찾아내시는 거야. 그래서 요 뼈대에서 앞에는 두 수를 더한 두 수를 더한 값이 되고 요 루트 안에는 두 수를 곱한 A의 값이 됐을 때 요 구조에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자 마이너스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까 여기에서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이고, 어쨌든 근데 조심할 게 마이너스일 때는 여러분들 오른쪽 아까 루트 씌웠을 때 플러스를 취한다 그랬으니까 A가 B보다 큰다라는 가정에서 루트 A를 먼저 쓰시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놓고, 어쨌든 이중근호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방금 보셨던 요 5번 한번 보시죠. 자, x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중근호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중근호 뼈대 보시면 전체 루트가 있고 안쪽 루트가 있는데 이 안쪽 루트 앞에 2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A, B로 잡아낼 두 수는, 자 A 더하기 B가 3이 되고 요게 3, 요게 덧셈이고요. A 곱하기 B가 2가 되는 A와 B를 찾아내시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A, B는 2, 1이 있죠. 2, 1, 2, 1, 2, 1 이렇게 보시면 결국 얘는 루트 2, 루트 1. 루트 1은 그냥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뼈대를 갖고 있는 값이 된다. 그러면 A 집합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 부호는 앞에 유리수하고 적용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유리수가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A 집합에 있는 원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놈의 자 이중근호 표현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중근호를 적용하시려면 바깥쪽 루트 안에 있는 안쪽 루트 앞에 반드시 이 안쪽 루트 앞에 있는 수가 2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시는데 지금 4가 되고 있어서 일단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2로 만들려면 안에 2 곱하기 2 중에 2만 남기고 2는 루트 안으로 다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 4로 들어가요. 그래서 48.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뼈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자, 어떤 두 수 A, B를 찾아야 되는데 두 수 중에 더해서 19, 그 다음에 곱해서 49가 되는, 48이 되는 자, 이런 두 수를 찾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48을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게 8, 한 번 더 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16이고 3이 되죠. 그래서 16 더하기 3 하면 19가 되네요. 그래서 16 곱하기 3, 16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 빼기니까 앞에 거가 더 큰 숫자 이렇게 적용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루트 4는 16은 4니까요. 4의 제곱.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요거에, 자, 이제 일단 요거 하나 푸신 거예요. 요 놈의 결과가 4 빼기 루트 3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은 요거죠. 요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정수 부분이라는 건 어떤 수가 있을 때, 뭐 3.75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은 0.75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건 무리수였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정도 된다. 루트 2는 약
1.414 정도 되는 거고 루트 3은 약 1.73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활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그래서 대략적으로 1.7 정도라고 보시면 4에서 1.7 정도를 빼는 거니까 약 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 얼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부분은 나왔어요. 정수 부분은 2, A는 2. 자, 2. 얼마만 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소수 부분은 우리가 이 무리수 값을 계속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트릭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3.75 뭐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정수 부분이 알아 3? 정수 부분이 3이었다면 소수 부분은 지금이야 뭐 0.75니까 당연히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이 뒷자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죠. 이 주어진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그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소수 부분은 여기에서 정수 부분 2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2를 여기서 2를 빼는 거니까 2 빼기 루트 3이라는 게 바로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거죠. 자, A, B 찾았고요. 그러면 A, B를 가지고 저거 앞은 이제 B분의 1이니까 2 빼기 루트 3분의 1. 자, 빼기 3이 되나요? 2가 되겠다. 자, 요거에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기 한번 보세요. 항상 보기 보시면서 문제 푸시는 거야.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세팅한 거랑 동일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와 똑같은 값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는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게 아까 유리화할 때 적용했던,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 빼기 루트 3분의 1. 자, 요거를 분모를 유리화하자. 그래서 분자 분모에 자, 그럼 밑에가 여러분들 아까 합차정지 a제곱 4, b 루트 3제곱 하면 3이니까 요거 1입니다. 그래서 1이니까 생략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되니까 2 플러스 루트 3 빼기 2.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서 결국 루트 3이라는 이런 답들을 좀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유리화라는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앞으로 미적 분학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이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한번 쭉 볼게요. 자, 3차식. 자, 여기 또 인수분해가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은, 곱셈 공식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오른쪽으로 보셔도 되죠. 일단 요걸 한번 해볼까요? 뭐, 증명은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개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3승, 그 다음에 B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A 3승, B 3승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A 제곱 B가 없어지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다음에 A, B의 제곱도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게 A 3승, B 3승.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 3승 더하기 B 3승의 인수분해 공식은 A 더하기 B, A 제곱 빼기 AB, B 제곱.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부호가 A 마이너스 A 제곱 뭐 이렇게 돼서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뒷부분 가면 마지막에 아마 정규 과정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앙대, 공대나 이런 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복소함수라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 복소수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은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x 3승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 할 때 그러면 뭐 1이라는 건 당연히 3번을 곱해도 1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다가 저 공식이 적용된다 그러면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때도 있고 뭐 빼기다
1도 마찬가지로 3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형태들. 이런 데서도 좀 쓰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지금 제가 해드렸던 내용만 좀 적어놓고 넘어가시는 방향. 그다음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보는 방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화여대 문제 하나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길이가 a인 정육면체. 정육면체라는 건 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a가 되는 그런 정육면체에서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하나 제거했다. 그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a인 정육면체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인 요거 하나를 갖다 띄워놓은 거예요. 띄워놨을 때 그 이 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빠져 있는 이 입체에서 요런 벽돌 같은 애가 하나 있는 거야.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a 빼기 1이라는 이런 벽돌을 몇 장을 쌓아야 이 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입체를 만들려면 지금 하나를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뺀 그 부분의 입체를 만들려면 이런 벽돌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 놈 지금 빠져 있으니까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얘? 원래 A니까 A 3승이죠. 정육면체에서 111이 빠진 거니까 요게 되는 거야. 이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부피가 얼마예요? 얘는 부피가 A-1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런 벽돌을 몇 장을 가지고 이 부피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건 여기 이 부피를 갖고 있는 그 필요한 개수, 필요한 벽돌 개수를 라지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부피를 갖고 있는 애가 X개가 있어서 저 부피가 되는 결국 이 라지 X를 찾아내는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이 문제가 방금 보셨던 뭐 풀이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오른쪽을 인수분해를 방금 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X 파트가 이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 라지 X를 넘겨서 정리하시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결국 이걸 지우기 위해서 보기를 보시면 그죠? 예, 보기 중에서 어차피 분수 모양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리가 좀 들어가려면 이런 인수분해 공식이 위에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요 공식과 요 공식의 x는 얘입니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어쨌든 이런 데서도 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이 된다. 자, 마지막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기 이제 인수분해 쪽에서 여러분들 요건 이제 아까 반대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곱셈 공식이었으니까 거꾸로 돌아오는 거고. 자, 마지막 내용이 요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평상시 문제 풀 때도 뭐 다음 시간에 하는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돼. x제곱.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가 있고 1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요. 자, 1차식 개수는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b. 물론 이제 아까 여러분들 이쪽에서 일로 가는 공식이 곱셈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그냥 푸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쪽.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얘를 끌고 나오느냐.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x제곱, 요거 제곱한 게 제곱이니까 x가 곱해진 거고 두 수가 곱해진 ab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시면 이 두 수의 곱을 더한 거,
두수의 여기 두수가 곱해지는 두수를 찾았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1차식의 개수가 되느냐. 요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걸. 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셔야 되고, 뭐 익숙하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 푸시면서 계속 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먼저 해볼게요. x제곱 뭐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상황이. 그럼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곱해서 2 되는 두수를 찾아내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 곱해서 2 되는 두수는 1하고 2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둘이 플러스 해가지고 서로 곱했더니 2가 나왔어. 그럼 둘이 더해봤더니 3이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할 때 x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곱해서 2 되는 게 뿔뿔로 잡을 수는 있는데 이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진 않죠. 그럼 대신에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뿔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해도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빼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해볼까요? x제곱 하나를 x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4 플러스 뭐 6 이런 거 해볼까요? 아니면 이쪽도 마이너스로 한번 써볼게요. 이쪽도 마이너스에 6으로 한번 해봅시다. 6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곱해서 XX. 자, 곱해서 마이너스 6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두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해 봐야 돼. 곱해서 6 되는 수가 1, 6도 있고 2, 3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다 따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으시면. 예, 근데 이제 많이 푸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오는 거고. 어쨌든 1, 6이라는 두수는 여러분들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 얘가 안 나오죠. 바꿨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고. 만약 2, 3 같은 거는 마이너스 하나 붙였을 때 플러스 1이니까 안 되고요. 이쪽에 마이너스 붙여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분해를 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이 1이 아닐 때, x제곱이 1이 아닌 두 수를 볼 때는 이것도 여러분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2x제곱 그 다음에 뭐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3, 뭐 7x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이 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곱했을 때 2x 되는 게 당연히 x가 하나 있고 2x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곱해서 3 되는 두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뭐 1, 3이 있고 3,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얘는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3x가 나오니까 이 둘을 더했을 때 7x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고, 한번 바꿔볼게요. 3일로. 자, 3일로 바꿔보면은 2, 3은 6x, 1x 더하니까 7x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얘는 이렇게 분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3, 2x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잘 인수분해 했는지 이제 처음에 좀 의심 가는 분들은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한번 다시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2x 제곱 x
6x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7x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도 좀 하시면서 어쨌든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 인수분해 쪽은 이따가 방정식 편에서 조금 더 나오면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